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별처럼 빛나기를 바라는 동네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언니들의 유미선입니다. 네, 동네 언니들 중에 한 사람, 네. 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세간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세기 이혼. SK. 네, SK 최태원 회장하고요. 네. 노세훈 관장하고의 이혼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이걸 보고 많은 여성분들이 통쾌했죠. 통쾌하다고 네. 하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보고 통쾌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은 이 이혼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이슈가 있죠. 그렇죠? 네. 비자금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노태우 정권 때 일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회 정치 채널에서 다룰 것이고, 우리 중년 여성들이 생각하는 걸 보고 느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할까 합니다. 네. 항상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세 가지 질문을 드리죠. 네, 첫 번째입니다, 선생님. 네. 첫 번째는 왜 이 사건을 보고 우리 중년 여성들이 이렇게 통쾌함을 느낄까요? 네.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생각해보면 좀 깊은 그 사회적 차별이라는 그런 깊은 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의 아버지상, 어머니상을 좀 생각해보면 사실 저희 아버님도 외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 아버지도 어린 시절에 네. 생각해보면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도 동네가 좀 그때는 좀 이웃이 가깝게 지냈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어느 집이 어떻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은 거로 봤을 때는 저희 집뿐만이 아니고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집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나이대 되면 가지고 있는 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도 본인도 그러셨으면서 저한테 어릴 때 남자는 늑대다. 믿으면 안 된다. 아무 사람이나 아무 남자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고, 아무튼 그 시대에는 그런 외도를 하거나 또는 바람이 나서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자식들을 돌보느라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하는 이제 그런 가족들도 그 외도 때문에 부부싸움이 거의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런 아버님의 상에 의한 그 여자들이 받는 어떤 불공정함? 보통은 이제 불륜을 남자들이 저지르고 그 피해는 어머니가 보시고, 그렇죠. 그 어머니 밑에 있는 딸들일 경우에는 더욱더 엄마의 그런 상처라든가 아픔을 보면서 동일시화 했을 거라는 예측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들들 같은 경우도 아버지의 외도로 어머니가 고통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년의 여성들은 그 최태원 일가의 그 이혼 소송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권선징악, 뭔가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특히 이제 가정을 깨치고 가족들을 힘들게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라는 이제 그런 정서 이런 것들이 깊게 자리매김을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다른 경우 1심 같은 경우는 약간 반대로 나왔잖아요. SK의 최태원 회장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나왔는데 그 위자료가 1억이 나왔다는데 말도 안 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가관인 건 그 파트너 되시는 분이 거의 와이프 행세를 하면서 이제 그 감정적인 어떤 선을 더 건드려서 그때도 제가 굉장히 망신을 주는 거죠. 분개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는 그 부부의 관계에서 결혼에 대한 어떤 약속, 신뢰 이런 거로 봤을 때는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근데 이제 2심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와서 저도 되게 통쾌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통쾌함, 카타르시스를 느꼈을 것 네. 같아요. 특히 이제 예전에 우리 부모 때도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마음 아팠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또 너무 많은 불륜과 외도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당하게 좀 드러내고 이혼을 요구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우리 특히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고 이제 중년이 된 50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겪게 된다면 투명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게 저희 때는 그 간통죄, 간통죄가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뒷조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잡히면 죄악시했죠. 잡히면 네. 형사입건되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뒤에서 그렇죠. 그래서 드러내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하면서 증거를 없애면서 가족들을 뭐 좀 괴롭히고 이런 방식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그냥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합니다. 네. 나는 널 사랑하지 않아. 나한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이혼해 줄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니까 우리 세대는 또 그런 정서가 있지만 요즘 세대에도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네. 경제적으로나 또 가정에서 남편한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경향이 그래도 그렇죠. 있어 왔잖아요. 네.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는 있지만, 아직도 남편의 수입에 의존하는 그렇죠. 경우가 그래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이혼을 요구당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타격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고 살고, 그냥 뭐, 이혼했으나 그렇죠. 그냥 그리고 이제 어떤, 용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냥 뭐,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봐라. 내가 뭐, 애들만 출가시키면 난 같이 안 산다. 뭐, 이렇게 네. 여자분들이 오히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 황혼이혼도 늘어난다고 하고,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여자들의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고 요청하기도 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우리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게 차별적인 부분이 없어졌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서구처럼 결혼에 파괴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뭐 그 위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받을 수 있냐 그것도 주죠.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혼을 못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산 그래서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약간 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번 SK의 상황이 굉장히 좀 카타르시스적인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위자료가 2천만 원, 3천만 원 선이래요. 그게 많이 받는 게 그거래요. 네. 이번에 판결한 판사가 작년에 처음으로 2억을 위자료로 판결을 냈다고 하는데 그 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다. 여성들이 참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는 사회적인 현상은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지금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을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이렇게 이혼하지 않고 외도를 되도록이면 안 하고 여자나 남자나 안 하고 부부가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부부가 서로에게 무엇을 서로 주고받는 사이여야지 될까요? 저도 이제 가정사역을 하면서 부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근원적인 거는 이제 소통이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나 뭐 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살면서 뭐 외도를 하게 되고 뭐 어쨌든 외도는 뭐 이유 불문입니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외도 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근원적인 이유를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소통의 문제고 제가 가끔 저도 생각해보고 저희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특히나 저희 연령대가 그 감정 표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표현을 잘 못하는데 감정 표현은 더 못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뭐 슬프다, 기쁘다, 뭐 좋다 이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걸 되게 걸, 어려워해요. 네, 습관이 안 돼 있죠. 네. 내가 슬퍼도 안 슬픈 척 한다거나. 그래서 그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지금의 사회는 이제 자기를 잘 표현하고, 그리고 또 자기 표현을 잘하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표현과 감정도 잘 읽어내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서로 쌍방의 소통이 잘 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잘 읽을 줄 알면 나 자신의 객관화도 훨씬 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실천하고 있지만 저도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는 꼭 그 시간을 갖는데 첫째는 자기 개인이 감정일기를 쓰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중년 여성의 그 중년의 삶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의 관리를 위해서도 이제 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 소통하고 마음을 잘 챙기고 이런 어떤 관계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이 나의 감정을 잘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표현을 안 하는 문화여서인지 그런지 저희들 세대는 심지어는 자기 감정이 어떤지조차도 살피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감정을 표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런 감정 표현을 안 할까? 아니에요. 감정 표현을 오히려 더 격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 네. 나는 화낸 게 아니야. 좀 무의식적으로 화를 냈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는 화냈다고 생각 안 하지만 그러는데. 무의식적으로 화를 벌컥 냈는데 네. 저 사람은 화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의식화돼서 화낸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 냈다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종종 이제 경험을 할 건데 사실 부부들은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일기를 단순하게 그냥 뭐 몇 줄이라도 매일매일 적어보는 게 네네. 좋아요. 네. 뭐 그거는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든 뭐 날씨에 대한 감정이든 하여튼 자기의 일상에서 본인이 감정적이다고 느낌이 왔을 때 이제 그걸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지 못한 분은 난 하루 종일 살았는데 감정을 적은 일이 없어. 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더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감정일기를 적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첫 번째는 감정일기를 적는다. 적는다. 네, 감정을 알아차리고 네. 자기 감정을 인식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적는다. 네, 적는다. 네. 거예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리고 부부지간에 시간을 갖는데요. 뭐 티타임이든 커피타임이든 뭐 술타임이든 부부지간에 지금 은퇴해서 집에 매일 같이 본다. 그럼 매일 한 번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직장 이렇게 뭐 경제활동을 하셔갖고 매일매일 하기 어려우신 분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꼭 남편하고 마주 보는 시간. 근데 커피나 음악을 좀 틀어놓고 연애할 때 분위기처럼 하여튼 그런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 시간에 뭐 하느냐? 내 감정 일기를 서로 읽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읽는 거예요. 수요일 날 뭐 아침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나갔는데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우울했다. 라든지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안쓰러워 보였다. 이런 거 굉장히 그렇죠. 또 그런 거. 네, 또 아침에 뭐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주름 하나가 보여서 너무 서글펐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감정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분은 감정 단어, 언어 이렇게 치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안 써봤고 모르고 안 써봤기 때문에 표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마치 놀이처럼 그냥 짤막하게 써서 남편과의 시간을 갖고 그때 그냥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션은 그 읽은 걸 상대방은 느낌을 표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의 이제 해결책? 그렇죠. 네.
솔루션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감정일기를 쓴다. 둘째는 마주한다. 네. 마주해서 무슨 뭐 티타임이나 뭐 술타임이나 이런 걸 갖는다. 그리고 감정일기를 서로 공유하고 피드백을 받는다. 처음에는 좀 닭살스러울 것 같은데 또 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처음에는 안 해서 어색한 거고 안 해봐서 쑥스러운 건데 처음에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한 두세 번만 하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상대방의 멘트를 들을 때 되게 감동적이에요. 굉장히 좋은 해결책 솔루션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다 이럴 때 한번 써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솔루션 우리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죠. 우리 여성들의 입장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부부관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은 뭐 혼자 되든지 간에 그리고 하고 상관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지금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변해야 하는데 근원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부모, 아버지상, 엄마상, 주변에서 막 그런 것들에 이렇게 어린 시절에 이렇게 절여져 가지고 우리들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 그냥 가득히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그 사회가 우리를 절여놨군요. 그렇죠. 그래서 은연중에 저희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뭐 현모양처, 뭐 엄마는 집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내는 어때야 돼, 뭐 또 엄마는 어때야 돼, 또 현명한 여자는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여자야, 뭐 등등등 해서 저희 세대에 가졌던 어떤 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이미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한테 아주 충만하게 절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다시 이렇게 리와인드해서 다르게 상을 갖기 전에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뭐냐면 지금 저는 시어머니 뻘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어떤 며느리의 삶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예전에 내가 살았던 그 상으로는 지금 현실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쪽 저쪽 양쪽 다 해가면서 나만 피폐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며느리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을 나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나도 그런 사람이지. 나도 여자지. 나도 뭐 결혼한 사람이지. 나라고 왜 우리 며느리님이 저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사는 그 삶이 옳은 거네요.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우리 며느리가 하는 저런 행태들이 옳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사람마다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사회적인 어떤 변화의 그 세대의 텀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대는 동등하잖아요. 동등한 관계로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그리고 거의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똑같이 분담해서 합니다. 경제적인 거나 또는 뭐 교육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가사 분담도 그렇고 경제 활동도 그렇고 심할 때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하고 육아는 그러면 그다음 저기 한 사람이 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엄마니까 여자니까 뭐 집에서 살림해야 되니까 라는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그냥 가서 남편 끼니 걱정하고 여행 갈 땐 또 밥 다 준비해 놓고 가려고 하고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좀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 자체를 확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죠. 내 스스로의 상을 바꾸고 그러면 내가 마치 이제 그런 세대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더 당당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 상을 바꾸면 이제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사실은 은퇴하고 온 남편보다 사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듯이 이렇게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그 속에서 살게 돼서 그 상을 바꾸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자기를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참 최태원 회장 때문에 우리가 이혼이라든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